자, 그곳에 가고 싶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LG CNS입니다. 네. 어제 기업 속에서 확인해 보니까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죠. IT 기업이기도 하고 예. SI 중에서는 이제 브랜드 있는 빅3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어떨지 궁금한데 난이도 좀 어떻게 보세요? 난이도는 예. 굉장히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낮다. 그러니까 상중 하중에 저는 하라고 우와, 하라고 정말요? 생각할 정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항목이 네. 많은 것도 아니고요. 또 그 항목들이 어려운 질문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좀 난이도는 하라고 좀 볼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은 워낙에 좀 분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실질적인 사례와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한 구조 분석이 두 가지 관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보면 IT 관련한 채용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자소서는 조금 하라고 평가를 해주셨지만 그렇지만 또 IT 기업들 자소서를 쓸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또 괜히 하라고 했다가 많은 분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IT 쪽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무 역량을 나타내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괄호하고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태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류평가위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요 되게 꼼꼼합니다. 저는 되게 책임감이 강합니다. 라는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쪽 IT는 우리가 그냥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다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죄송한데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정도의 지식과 어떤 정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갖고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처럼 다른 자기소개서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야 하냐? 정량적인 어떤 객관적인 그런 값들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배워봤다, 이런 것들을 해봤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뭔가 좀 잘했다. 라고 하는 증거 위주의 직무 역량 중에 지식과 경험,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포지셔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LG CNS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량적 수치들을 제시 못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막연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조금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부분을 했구나, 잘할 수 있겠구나로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이제 문돌이에게는 뭐 뚫을 수도 없는 그런 넘사벽 기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네. IT 기업입니다. LG CNS 자소서 항목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정량적인 수치들이 좀 필요한 LG CNS 항목 세 가지 좀 보겠습니다.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CNS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이후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해서 천자입니다. 다행히 천자네요.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물어보고 있는 지원 동기와 포부의 구조죠. 사실 지원 동기와 포부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당신이 지원한 이쪽 직무,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했는지에 대한 직무 역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경험 같은 거를 갖다 매칭을 해주면 좋겠죠. 역시 천자 좋습니다. 마지막 3번 LG CNS에 입사한다면 어떤 조직이나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NCS 그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걸 보면은 조직이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쭤본다면 아나운서를 다른 데서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연합뉴스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럼 연합뉴스에 대한 이쪽 기업 분석이 조금 필요하겠죠. 네. 프로그램도 좀 분석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SI 기업이라고 하죠, 보통 CNS를. 그러면 SI 기업은 삼성도 있고, 뭐 SK도 있고, CJ도 있고 많이 있잖아. 근데 왜 LG야? 그러면 어떤 조직이나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약간 어이없이 글자 수가 20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면접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저는 좀 3번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찌 됐건 LG CNS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라는 부분, 그다음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한 관점을 좀 디테일하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부터 조금 더 이렇게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니까 LG CNS에 지원한 동기와 그리고 입사 이후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천자인데요.
좀 특징적인 게 가이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LG CNS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 LG CNS를 알게 된 계기, IT 또는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등 이게 이제 지원 동기고요. 꿈은 입사 이후에 성장하고 싶은 목표 및 비전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이드만 좀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이드를 좀 분석해 볼게요. 왜 LG CNS냐, 그 계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일단 회사 내용을, 회사 지원 동기, 지원 동기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LG CNS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가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IT 또는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된 직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IT나 뭐 컴퓨터에 관련된 전공자만 이쪽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직무 교육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교육이 바로 이쪽 IT 관련된 교육이에요. 어문 계열도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실질적인 전공은 아니지만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이쪽에 연관된 전공이라면 왜 하고 많은 전공 중에 IT 또는 컴퓨터에 관련된 전공을 했는지에 대한, 즉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그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회사 지원 동기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회사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LG CNS의 회사 지원 동기를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당신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도 조금 깊이 있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깊이 있게 분석하지 마시고, 어차피 IT 쪽은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직무 지원 동기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회사 지원 동기는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일단 LG CNS의 최근 이슈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어제죠. 어제 이제 우리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 사업에 LG CNS가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한국 조폐공사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거기서 집회도 하지만 어떤 이 신분증 같은 거, 그건 이제 조폐공사에서 그거 발주를 냈는데 LG CNS가 이게 당선이 좀 됐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LG CNS, 이게 LG CNS가 어떤 비즈니스라고 했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신분증도 이제 다 모바일에 갖고 다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LG CNS거든요. 그럼 이러한 하나하나의 LG CNS가 갖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한 나열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기준의 하위 항목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 혁신이다, 나는 뭐 성장이다 라고 한다면 LG CNS가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 중에 요거 골라서 이건 혁신이에요, 요거는 성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LG CNS가 어떤 모습에서 그런 모습에, 그런 기준에 적합한지를 나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사이신 분들은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IT 서비스 이쪽으로 지원하실 테니까 이쪽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 쪽에 관련된 기사들을 추려가지고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어서 지원 동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조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가 또 어닝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실적 기사를 좀 하나 갖고 왔거든요. 같이 좀 보시면 LG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 LG CNS가 금융정보기술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LG CNS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LG CNS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네.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겠죠. 여기는 A, B, C에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A는 인공지능 AI입니다. B는 빅데이터고요. C는 클라우드입니다. 이것 등 IT 신기술 중심의 고부가 가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것들을 디지털로 전환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집중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합니다. 또 LG다 보니까 LG전자, 화학, 디스플레이 등 LG 계열사의 IT 시스템이 있겠죠. 거기에 90% 이상을 이제 더 이상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그런 쪽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는 금융권의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란 것도 잇따라 수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통합 운영 서비스의 클라우드 엑스퍼 프로옵스 이런 것들도 출시하면서 클라우드 외부 사업도 확대 중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IT 서비스 이쪽을 많이 뽑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외에 스마트 물류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삼성 SDS를 보시면 거기도 이러한 시스템적인 사업이 있고요. 물류 쪽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물류를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뽑고 있는 직무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검색하셔서 나의 기준에 맞는 카테고리를 설정하셔서 회사 지원 동기를 작성해보자. 단 그냥 좀 기사를 좀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건 저는 직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의 노력만 해주시고 직무 쪽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 관련 이슈들 뿐 아니라 경쟁사의 이슈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어쨌든 자소서를 써야 그렇죠. 되잖아요. 혹시 뭐 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린다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왔고요. 출처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사이트인 링커리어에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아까 스마트 팩토리도 여러분들 뽑는다고 했잖아요. 스마트 팩토리 중에 어떤 직무냐? 바로 스마트 물류에 관련된 직무입니다. 물류 사업도, 물류 산업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ABC가 들어가야만 최첨단화되고 더 빠른 배송, 더 효율적인 배송이 가능해지겠죠. 그쪽에 대해 타겟팅을 하신 겁니다. 자, 이분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소제목이 나왔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소제목이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 다음 두 가지씩 문장입니다. 제가 가진 판단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활용해서 고객사의 이슈를 개발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한 후에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되어 고객사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 LG CNS에 지원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소제목과 두 가지씩 문장인데요. 소제목, 다리를 놓는 사람. 어떤 다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작성할 때는 뭔가 좀 약간 이런 표현을 해서 되는지 모르는데 약간 좀 쌈박하게 만들어서 면접관이 좀 보게끔 만들려고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거는 나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센스 있는 표현이구나가 좋거든요. 무슨 다리를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평가자가 무엇을 보냐? 다음 문장을 보겠죠. 두 가지씩 문장을 볼 텐데 두 가지씩 문장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까? 바로 주제가 담겨 있어야 되겠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나는 이런 나의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사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LG CNS에 지원했다. 네. 뭐가 나왔어요? 지원한 동기에 대한 주제가 나왔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소제목만 쓸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저는 다리 앞에 괄호를 넣을 것 같아요. 어떤 다리요? 고객사를 만족시키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런데 나는 소제목 자체를 그냥 이렇게 그냥 후킹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다음 문장에 내가 어떤 내용에 있어서 다리를 놓고 싶은지 이분처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땡땡과에서 주로 수행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과제였다. 경험이 나오네요. 이 과정에서 MS SQL과 R 그리고 파이썬을 활용해서 DB를 구축하고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뭐뭐 썼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을 쓰시는 데 있어서 자소서를 잘 쓰시는 분들은 해피하게 안 써요. 가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하지만이라고 하는 요소를 써서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듭니다. 네. 하지만 땡회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우리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숙련된 코딩 실력보다 팀을 하나로 합치고 교수님께서 주신 이슈를 이해해서 명확한 업무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좀 영리하게 썼네요. 일단 주로 어떤 프로젝트가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제시해 줬고요. 하지만으로 나는 숙련된 코딩 실력은 당연한 거야. 나는 말이야. 우리는 명확한 업무 프레임까지도 잘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좀 잘 쓴 것 같아요. 둘 다 자랑하는 이런 좀 형태를 썼네요. 네. 자, 그럼 이 경험을 왜 썼을까요?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생활을 통해 스스로 중개자의 역할에 대한 자신이 생겼고 가장 적합한 직무를 조사했을 때 DT, 이 DT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요즘엔 이름이 바뀌었어요. DX로 바뀌었습니다. 네. 제조 현장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발자에게 솔루션 프레임을 제시해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앞에 봤던 경험에 대한 내용을 의미를 뽑아낸 거죠. 네. 때문에 나의 입사 후 목표는 LG CNS가 국내의 제조 라인과 물류 라인의 DT화를 위해 고객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고객사와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죠.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온 거예요? 내가 고객사와 다리를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대한 내용을 무엇으로? 나의 프로젝트로서 연결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지원했어?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지원했어. 라고 해서 나의 직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LG CNS 들어가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면 좋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단기적인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입사 후 고객사와 가장 맞닿아 있는 운영팀 들어가서 유지보수 매뉴얼에 대해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체계에 흔들지 않으면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전략 짜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둘째 갈게요. 둘째는 고객사의 현장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땡땡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제조업에 대한 전반의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는 것인데 나는 이런 장점을 살려서 현장에서 프로세스의 합리적 단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담아내고 싶다. 이를 통해서 현장 이슈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이해한 상태로 개발자들과 상의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겠다. 좋아요. 두 가지를 제시하셨다는 거 좋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있어서 내가 직무 지원 동기를 만들어냈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이걸 LG CNS에서 하고 싶니? LG CNS는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에 대한 회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입사 후 포부를 쓸 때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내용, 정보를 쓸 수 없다, 쓰기 힘들다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느 정도 고민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갖고 어떤 회사에 대해서 좀 기업 분석을 깊이 있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LG CNS,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삼성 SDS도 물류를 하고 있다고. 그럼 LG CNS는 스마트 물류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비교 분석한다면 삼성 SDS 내용도 갖고 와서 그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괜찮게 쓴 것 같은데 이분한테 굳이 좀 첨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에서의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네. 회사 정보를 넣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스마트 분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을 조금 더 넣겠다, 어떤 경험을 조금 더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주신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시해 주신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잘 적혔지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1번 문항을 구성을 하면 정말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이런 구상이 나올까요? 아이고 잘 쓰셨습니다. 또 빼시네요. 네. 아, 네. 항상 보수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첫 네. 번째는 소제목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소제목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원 동기 써주시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직무 지원 동기를 먼저 써주실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포부를 써주시되 이제 포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구체적 플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쓰셨잖아요. 꼭 두 가지 쓰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쓰시더라도 조금 더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사한 내용을 조금 더 담아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작성하는 방법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2번 항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무엇이 있나요? 천자고요. 가이드는 지식, 경험, 예시로 관련 수업이나 학습 경험, 동아리 활동, 수상 경험,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이 있습니다. 역시 지식과 경험을 묻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정량적인 부분을 그렇죠.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다 갖고 왔습니다. 수업도 갖고 오고 학습도 갖고 오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역시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의 사례인데요. 자, 이번에 소제목 한번 볼게요. 고객의 요청을 현장에 해결. 고객의 요청을 현장에 해결은 이분이 하는 직무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소제목만 보고도 어떤 내용인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고객의 요청을 현장에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부분, 어떤 비결인지에 대한 그게 좀 나와야 되겠죠. 나라는 사람은 어떤 게 있으니까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나만의 비결이 없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고객사의 요청사항, 변경사항 발생하면 해결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 제시해야 돼. 그 다음에 요청 조율해야 돼. 그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부서야. 때문에 요구사항 분석하여 반영하고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본인이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제목으로 약간 포문을 열고 그 다음 나오는 두 가지 문장으로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안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고객의 요청을 현장에 현장에 연결하는 나만의 두 가지 비결.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역량 두 가지를 가졌다라고 제시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차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DB 설계 프로젝트에서 이를 발휘해서 프로젝트를 주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연관성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한 걸 쓰는 거예요. 해당 프로젝트에서 PM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를 두 가지 관점으로 푸네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배차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를 명확하고 문서화했다. 어떤 내용인지 나와야 되겠죠. 네. 운전병 시절 여러분들 군대에게 무조건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직무와 연관된 부분이 있으면 써주셔도 됩니다. 운전병 시절에 배차 개원이 가용 현황을 직접 물어보며 지시서 작성했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 위 사례를 통해 나는 시간 단축을 주요 요구사항 및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으로 정의한 후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첫 번째 어떤 방법으로까지 갔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둘째, 그럼 어떻게 했냐? ERD 모델링과 논리 모델의 품질 검증에서 의사소통을 주도하며 팀을 도왔어. 배차 시스템에 대한 사전 지식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기에 소통을 주도했고 어떻게 했어? 먼저 배차 프로세스에 대해 PT했어. 시간 단축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의견도 받았어. 이를 통해서 ERD 설계했고 모델 QA 체크리스트 작성했고 요인 간 인과관계를 오류 없이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액션이 눈에 보이세요? 아까 얘기했죠. 사전 지식을 통해 주도하게 되었다, PT했다, 의견 받았다, 체크리스트 작성했다, 연결할 수 있었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두 번째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나왔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결과, 이제 결과값이 나오겠죠. 경험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용자 SQL 질의를 활용해서 배차 검색 기능을 구현해서 시간 단축, 아까 몇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달성하는 목표를 달성했고 요구사항을 가장 명확하게 해결한 팀으로 땡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게 이제 학점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LG CNS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제시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후에 목표가 제시하는 프레임 안에서 팀원들과 소통하며 방안을 세우는 전략적 팀워크가 핵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경험 서술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두 가지를 서술한 게 아니라 하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주셨고요. 가장 마지막엔 여러분들 단순한 결과뿐만 아니라 무엇을 작성해 줬습니까?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점, 이 부분까지 꼭 클로징을 해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번 항목 같은 경우도 1번처럼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 이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2번은 굉장히 쉽죠.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소제목으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포괄해주는 소제목,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분이 잘하신 거는 이제 직무 역할과 역량을 정의 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의 내릴 수 있는 역량이 다 다를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뒤에다가 가져다가 붙일 수 있는 나의 경험이 다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역량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평가자는 왜 여러분들이 이 역량을 이거라고 정의 내렸는지에 대한 관점을 볼 테니까 저는 이분처럼 이 직무는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량은 무엇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분처럼 관련된 경험을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네. 두 가지 소재를 작성할 거냐 한 가지 소재를 분할할 거냐인데 사실상 이게 글자 수가 천자잖아요. 천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하나를 디테일하게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다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좀 있으신데 그래서 저는 두 개 정도를 배치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2번 항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이없게도 20자였던 그 3번 항목 확인해 볼게요. 자, LG CNS에 입사를 한다면 어떤 조직이냐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싶나요? 20자고요. 가이드는 선택 기재 항목이며 희망하는 조직 분야가 있을 경우에만 기재를 합니다. 무관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없음으로 기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관련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이거? 이거를 안 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없음이라고 쓸 사람이 있을까요? 네. 네, 성의 없어 보일 텐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뭐 IT 서비스의 SI 아마 여러분들이 IT 서비스를 제일 많이 지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 CNS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분석이나 직무 분석 내용이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부서가 어떤 성격의 일을 하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간략하게 20자를 꽉꽉 채워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LG CNS 자소서를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네.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항목도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IT 쪽 지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 LG CNS도 그중에 원 오브 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LG CNS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를 되게 가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에 비례해서 뭔가 뿜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항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것을 그대로 좀 잘 녹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그럼 어디서 변별력을 낼 것이냐. 저는 회사 분석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미 제 경험에 대한 소수는 끝났습니다라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 대비 LG CNS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요즘에 LG CNS가 많이 자랑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내용을 1번과 3번에 담고 싶긴 한데 20자에 좀 담기가 힘드네요. 1번에다가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대한 분석을 네. 지원 동기 이런 데 같이 엮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랑 포부는 같은 몸이에요. 여러분들 LG CNS 왜 지원해요? 그 회사에 잘 들어가서 DX를 잘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거죠. 앞으로 포부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죠. 이 들어가서 DX를 잘하고 싶은 걸 어떻게 잘할지에 대한 계획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꼭 LG CNS뿐만 아니라 면접장 갔을 때도 지원 동기 물어보고 입사 후 포부 물어보면 입사 후 포부를 그냥 딴 세계로 가지 마시고 내가 여기 왜 지원했지? 나는 연합뉴스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조금 더 뉴스를 잘하기 위해서 지원했어? 그럼 입사 후 포부 뭐예요? 연합뉴스에서의 뉴스를 잘하기 위해 저는 어떤 지식, 어떤 경험을 더 쌓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지원 동기로 가까우시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입사 후 포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